안녕하세요. 곰블리쌤입니다. 오늘은 개념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이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5% 정도 차지하는 보통 물질은 우리가 전자기파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은하나 별 같은 물질들을 보통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관측이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를 통해서는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 렌즈 현상 그리고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을 근거로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력 렌즈 현상으로 어떻게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중력 렌즈 현상은 우리가 앞에서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을 배울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퀘이사를 관측을 했을 때, 퀘이사는 앞에서 우리 얘기했었죠.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은하로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특이 은하 중에 하나라고 했었는데요. 이 하나의 퀘이사를 관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영상으로 관측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퀘이사와 지구 사이에 중력을 작용시키는 암흑물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암흑물질 뒤에 있는 이 퀘이사가 지구로 이제 빛을 전달할 때 이 빛이 암흑물질을 지나갈 때 중력을 받아 휘어지면서 마치 여기에도 퀘이사가 하나 있는 것처럼 이쪽에도 퀘이사가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퀘이사처럼 실제로는 하나의 퀘이사이지만 여러 개의 퀘이사처럼 관측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이 사이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중력을 작용하는 어떤 암흑물질이 있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분석함으로써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하게 되었는데요. 나선 은하에서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은하의 회전 속도를 관찰을 해보니 원래는 이 은하의 중심에 물질이 모여 있다, 대부분의 물질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이 은하의 중심에서는 속도가 크고 은하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속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질량이 클수록 회전 속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회전 속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에는 이 관측되는 물질들은 대부분 은하 중심에 집중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렇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감소할 것이라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 은하의 회전 속도를 관측을 해보니 은하 중심에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속도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은하 중심 바깥쪽에도 관측은 되진 않지만 어떠한 물질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크기는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에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암흑물질이 존재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의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성분을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우주는 이 물질들을 가지고 있고 이 물질들의 질량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A형 초신성이라는 것을 관측을 해보니 이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우주의 이 팽창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우주의 물질들 때문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연구 결과 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암흑에너지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암흑에너지의 존재는 이 1의 초신성을 관측함으로써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1의 초신성을 좀비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비란 어떤 존재인가요? 네, 이미 죽었지만 살아 움직이는 대상을 우리가 좀비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 1의 초신성은 백색 외성이 핵폭발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집니다. 백색 외성이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이 작은 별들의 최후가 백색 외성인데요. 근데 이 백색 외성이 주변에 있는 항성, 별들로부터 물질을 흡수하다가 질량이 너무너무 증가해서 이 질량 한계를 넘으면 또다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고 폭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이 항성을 우리가 1의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의 초신성은 따라서 이 백색 외성이 질량 한계를 넘을 때 폭발하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량 한계를 찬드라세카 한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1의 초신성이 거의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을 하면서 이 빛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밝기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밝기에서 폭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절대 밝기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 밝기는 우리가 다시 절대 등급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구에서 이 1의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알면 이 둘의 차이를 가지고 이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리 지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1의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측정해서 우리가 얘는 절대 밝기가 일정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1의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거리가 더 멀리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이 그래프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 1의 초신성을 관측해서 겉보기 등급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관측값들이 실제로 관측된 이 1의 초신성들의 이 겉보기 등급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거나 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이 1의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들이 보다 지금 위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크기 때문에 더 큰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 관측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측한 값들이 이 빨간색 그림들이고요. 얘네들보다 실제 이 관측한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등급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밝기는 어둡다라는 얘기죠. 즉, 이 1의 초신성을 관측해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실제 관측한 결과 얘네가 더 어둡게 보였다. 즉, 얘네들이 더 멀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암흑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물질을 끌어당기는 역할, 즉 중력을 작용시키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 별과 은하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물질들이고요.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크기가 작았던 초기에는 거의 없었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빈 공간이 생기면서 이 암흑 에너지의 역할이 점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를 더 증가시키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물질을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주가 팽창할 것인가, 또 팽창 속도는 일정할 것인가, 증가할 것인가, 혹은 반대로 다시 수축할 것인가, 이렇게 우주의 팽창과 수축을 결정하는 건 결국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양, 즉 우주의 밀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주의 밀도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주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열린 우주와 평탄 우주, 그리고 닫힌 우주로 우주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가 각각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임계 밀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임계 밀도란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팽창을 멈춘다라는 건 팽창 속도가 점점점 감소하다가 0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일정한 우주의 크기를 유지할 때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합니다. 자, 우주의 평균 밀도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임계 밀도랑 같은 게 아니고, 자, 우주의 평균 밀도가 방금 얘기했던 이 우주가 일정한 크기가 유지되는 이 임계 밀도보다 더 작을 때는 우리가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면서 열린 우주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밀도가 작으면 그만큼 중력의 영향은 작아지게 되고 팽창하려는 힘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결국 열린 우주 상태, 영원히 팽창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우주의 크기는 위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우주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이 우주의 상태를 열린 우주라고 합니다.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자, 평탄 우주는 이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랑 같을 때의 상태를 평탄 우주라고 합니다. 즉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일 때의 우주가 평탄 우주인데요. 이때는 팽창 속도가 점점점 감소해서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주가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닫힌 우주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큰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력이 더 큰 영향력을 작용해서 우주가 팽창하다가 이렇게 그래프 보면 이렇게 크기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실제 우주의 모습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는 형태로는 평탄하기는 하지만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우주입니다. 이러한 우주를 우리가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의 속도가 점점점 팽창하고 있는 가속 팽창 우주가 현재 우리의 우주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우주의 시작인 빅뱅 대폭발 이후에 급팽창이 일어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급격히 커지기 했죠. 근데 초기에는 이 팽창 속도가 다시 느려지다가 약 70억 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우주가 팽창 속도가 가속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우주의 속도가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 우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는 점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중력의 영향은 점점점 작아지게 되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중력과 반대로 이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면서 우주는 이렇게 가속 팽창하는 형태의 우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말고사 범위이자 1년 대장정의 마지막 개념 수업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기말고사 대비도 할 겸 그 별의 탄생과 진화부터
HR도부터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까지 쭉 문제를 좀 뽑아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할게요. 미리 문제를 나눠줬는데 꼭 먼저 풀어보시고 한 번에 다 34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요. 한 10문제씩 정도 끊어서 풀이를 하도록 할 테니까 미리미리 풀고 난 후에 문제풀이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